후보자께서 장관직에 지명된 이후에 그 후보자에 대한 기사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 제목만 보면은 이 국민들께서 보시고도 이게 믿기 어려운 이게 진짠가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장관 후보자께서 뭐 강간 출산을 옹호했다든가 성차별적 기사를 작성했다든가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보도인데요. 이 선정적인 뉴스 제목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 봐주십시오.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진을 걸어놓고 YTN은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고 하니 성폭행 당해도 낳는 관용이 있어야 논란의 발언 해명. 그 다음에 KBS는 필리핀 성폭행 출산도 수용, 김행 과거 발언 논란 이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MBC는 강간당해서 출산해도 받아들이는 필리핀식 관용 필요 이런 발언 논란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세 곳 모두 제목에 논란이라는 그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에 근거한 진짜 뉴스라면은 김행 후보자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필리핀식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나가던 삼척동자가 읽어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기사가 쓰여진 거예요. 그 후보자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 9월에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성폭행 당해도 낳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강간 출산을 옹호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것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저의 인생 60년 이상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같이 저와 인권과 관련해서 40여 차례 토론을 했었던 김영환 소장님 계십니다.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권연구소는 조국 전 장관이 이사로 계시는 굉장히 진보적인 인권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랑 40여 차례 했어요.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분이 이재명 지지자인 거,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자인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뜻하지 않게 최근 구설에 오르면서 이곳저곳에서 진위를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페북을 적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이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약 30여 분 동안 진행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단박에 확인이 됩니다. 다뤄진 본안보다 부차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좀 황당합니다. 맥락을 지우고 특정 제목만 두드러지게 편집을 하면 메시지가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핵심은 2012년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판단을 놓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성폭행 당해도 아이를 낳으면 관용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싹 빼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후 맥락을 다 잘라낸 전형적인 짜깁기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의도적인 그 문장 생략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그런 언론 소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논란이 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이 발언 전문이에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 있으면 여자가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발언을 강간 출산 옹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특정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악질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는 매체들이 가세를 하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인 양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님, 제가 보기에는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더는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12년 9월에 이제
그 위키트리 유튜브에서 톨러런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양평원장 하면서 가장 많이 갔었던 기관 중에 하나가 에라논이라는 기관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곳입니다. 가면 저희가 대개는 퇴학을 당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 에라논에서 직접 교장 선생님들 만나서 아이 출산할 때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어린 산모들을 만나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국가적 지원보다 사회적 낙인이 더 무섭다.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다. 정말 무섭다. 저는 학교를 못 가요. 국가에서 돈 지원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들어가고요. 유락업소에 가는 여성도 봤습니다. 저는 이거 봐요. 지금 여가부가 예산의 70%를 그 미혼모와 한가족, 한부모 가족, 그리고 아이 돌봄이에 쓰고 있습니다. 가족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그 사회적 관용이 바뀌지 않으면 법 제도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영환 소장님도 필리핀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저도 생각했었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어떤 식이든지 이왕 낳아진 아이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베이비박스에다 버리고 또 화장실에다가 출산해서 버리고 심지어는 산에다 야산에다 묻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을 그리고 최근에는 미실종 아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실종 아동의 숫자도 지금 제대로 확인도 사실 되고 있죠. 톨러런스 그래서 그런 톨러런스를 말씀하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일순간에 강간 출산 옹호자로 만들어 버린 게 바로 그 가짜 뉴스다. 악질적인 가짜 뉴스다. 그래서 후보자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그 우리 여가부에서 그 예컨대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해서 그 피해 여성을 특별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도 심지어 들었어요. 5대 폭력 중에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그 대상에 대한 여가부에서 특히 저희가 이제 대상이 여성의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남성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예산을 좀 마련해 볼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추미애 전 장관님 불륜설이 나온 거 뭐 다 나온 거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거든요. 쓰레기 같은 말이고 이게 아마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다 누구나 다 우리가 이러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길 가는 어떤 여자도 강간당해도 애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저도 인권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이쪽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강간을 당해도 애를 낳아라. 이렇게까지 제가 가짜뉴스로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저 정리하셨습니까? 예. 근데 저기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장관 후보자님, 지금 저도 64년의 이름을 여기서 장관 후보자님, 저기 양희원영 의원님 좀 정리해 이렇게 저희 자제해 주시고요.